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오고 살얼음이 언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이맘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운전이죠. 어제 아침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일산대교 위도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겨울철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과 차량 관리법에 대해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지난해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5번째 노선 개편이라서 시민 불편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리스데이의 쾌세라세라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아침 바쁜 출근 시간에 김포에서 일산 방향 일산대교에서 무려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대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빙판길 운전은 종종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침에 일산대교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노면이 좀 일부가 얼어붙으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진 게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결국 이제 급제동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문제는 요즘처럼 이제 급작스럽게 영하로 새벽에 좀 떨어지는 이런 환절기에는요.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새벽에는 약간의 서리가 좀 내린다는 데 있고요. 특히 이제 사고 지점은 다리 위지 않습니까? 주변에 강이 있으면 습도가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겨울철에도 일반 도로는 지열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나은데 이렇게 다리처럼 위아래가 뚫린 데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빙판이 좀 오래 형성되거든요. 예. 햇볕이 이제 떠도 해가 떠도 잘 이제 없어지지 않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속 100km 주행하면 제동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노면에서 50m 내외거든요. 예. 타이어 메이커별로 한 44에서 56m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죽기 살기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정도고요. 실제 앞차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 판단을 하다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다가 서서히 밟을 때는 70m까지 좀 밀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화도로나 이런 데서는 안전거리를 80에서 100m 이상 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시속 108km가 1초에 30m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앞차도 어차피 미끄러져서 쭉 앞으로 나가는데 뭐 이 정도 뛸 필요 있냐 이런 생각에 보통 30m, 40m 정도를 뛰고 가는데 앞에 이제 화물차에서 어떤 낙하물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렇게 좀 안전거리를 100km로 달릴 땐 100m 정도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결빙된 도로가 아니라 평소에 다니던 그 도로의 그 경험상 운전자들이 이 정도 거리에서 뭐 이 정도 브레이크 이때 밟으면은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것이 빙판길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제와 같은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아침 기온은 뭐 영상입니다만은 내일은 다시 또 영하 날씨를 보인다고 하죠. 수능 날짜가 바뀌어도 수능 날에는 어김없이 또 추워집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아스팔트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노면에 서리가 끼면서 살짝 얼 경우에는 이제 빙판길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요. 실제 그 영상의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한번 아스팔트 지금 겨울철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이제 좀 바꿔서 보통 겨울용 타이어라고 부르는 걸 요즘 윈터 타이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스노우 타이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윈터로 바뀐 이유는 물론 메이커의 판매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노우 타이어 하면은 눈길에서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실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5도 미만으로 영상이라도 5도 미만으로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경화되면서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계절용 타이어나 썸머 타이어, 에코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에는 제동 거리가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는 커프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고무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서 실제 영하의 날씨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제동 거리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예.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아스팔트를 가지고 질문하셨지만 겨울철이 되면 꼭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스팔트하고 타이어 사이에 마찰 기수가 떨어진다는 데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와도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제동 거리가 좀 짧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요즘같이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특히 설이나 눈이 살짝 내렸다가 낮에는 상온으로 되면 이제 이게 녹지 않습니까? 예. 녹아서 아스팔트에 좀 스며들거든요. 예. 아스팔트에는 빈 틈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영하의 날씨로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게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서 위로 살짝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눈이 안 왔는데 아니면 그저께 눈이 오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빙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사이사이에 껴있던 습기, 물이 부피가 커지면서 올라온다는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예. 근데 겨울용 타이어로 겨울마다 바꾸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사계절용 타이어를 보통 쓰시는데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겨울에는 좀 바꾼다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타이어 공기압은 일단 적정 공기압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예. 공기압을 보통 이제 겨울철에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래밭에서 운전하는 거나 눈길에서 운전하는 것처럼요. 사계절용 타이어 가지고 눈이 완전히 쌓여서 다져져 있을 때 오히려 윈터 타이어가 아니면 약간 타이어 공기압을 빼줘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 정상적인 제동 거리를 확보하려면 적정 공기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보통 대기 온도가 10도 떨어지면은 타이어 공기압은 약 8% 내외 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름철에 풍선 불어놓은 게 이제 기온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쪼그라드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보시면 정상보다 많이 낮아져 있을 테고 그럴 경우에 제동 거리가 좀 길어지거나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차량이 한쪽으로 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기압 관리하고 트레드 마모 관리가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용 타이어를 따로 구매해서 할 경우에 경제적인 좀 부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교체할 거 사계절용을 눈이 오기 직전인 11월, 12월에 교체한다면 새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사계절용도 윈터 타이어보다 한 80%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꼭 여름철, 장마철 직전이 아니고 눈 내리기 직전인 겨울철에 교체하는 요령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타이어 점검도 하셔야겠군요. 자, 다시 도로 위 빙판 얘기를 해보면요. 블랙아이스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뭡니까? 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 일단 살짝 녹았던 눈이나 아니면 낮에 내렸던 비가 다시 얼어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그냥 순수한 물이면은 이게 이렇게 얼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내렸다 도로라는 게 상당히 지저분하죠. 기름기도 많이 있고요. 분진도 많고 이게 섞이다 보니까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고 저희가 호칭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낮에도 잘 안 보이는데 밤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운전 중에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쉽진 않은데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블랙아이스가 잘 보이지 않는데 실제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얼음이나 유리면 같은 거 이렇게 경사도가 있게 멀리서 보면 약간 반짝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기 때문에 상대 반대편 차량의 어떤 라이트나 앞차의 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돼서 똑같이 새카만데 아스팔트하고 다르게 약간 좀 광택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구두 잘 닦아놓은 것처럼요. 그런 지역은 분명히 블랙아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날 때는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블랙아이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미리 좀 속도를 낮춰놓은 다음에 그냥 동일한 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블랙아이스 같은 것을 지나갈 때, 빙판길을 지나갈 때 브레이크를 함부로 밟으면은 차가 휘청하거나 방향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예, 맞습니다. 블랙아이스라는 게 이제 또 예. 완전한 빙판길이면은요, 실제 좌우 타이어가 같이 미끄러지거든요. 같이 미끄러지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것도 사고의 위험성은 있지만 앞차하고의 범퍼 투 범퍼끼리 충돌하면 어느 정도 충돌을 흡수해 줍니다. 물론 차량에는 ABS라든가 각종 안전장치가 단련해 있지만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토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스팔트가 조금씩 파여 있는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등성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차가 휘청하면 운전자가 당황하면서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요즘 최신 차량들은 자세 안전장치들이 있어서 다시 잡아주긴 하는데 운전자가 당황해서 핸들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으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당황하면 핸들을 휙 돌리기 마련이니까요. 반대편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예. 자, 그리고 겨울철에 안개도 자주 끼지 않습니까? 안개 주행할 때는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도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아진다 이 얘기인데 보통 이제 아까 제가 거리하고 제동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36km 주행이 1초에 차량이 10m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시내도로나 고속화도로는 시속 70km는 1초에 20m고요. 고속화도로 같이 이제 한 90km 정도 되는데 1초에 25m를 가는 겁니다. 결국 가시거리가 40m나 50m밖에 안 되는 도로를 바짝 따라가다 보면은 앞차가 급제동하거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멈춰섰을 때는 1초만 멈칫해도 25m, 30m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새벽에 안개가 낄 경우에는 안개는 당연히 아까 이제 일산대교 말씀드린 것처럼 강가하고 동일하게 수분이 좀 노면에 살짝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빙판길은 아니지만 빙판길에 준하는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는 일반 운전자들은 영하의 날씨에 안개가 낄 경우에 가시거리는 주의하지만 노면의 마찰 계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보통 제동거리가 한 2배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개 꼈을 때도 겨울철에는 항상 그 제동거리 신경을 써야겠고요. 예. 2배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자동차 안개등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차를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차한테 제 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메인이고요. 예. 실제 눈이 아주 좀 많이 내렸을 때요. 예. 눈이 앞에서 막 빗발치고 있을 때 실제 우리가 상향등을 키면 그 눈에 난반사되면서 눈이 상당히 부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상향등을 끄고 안개등만 켜서 밑으로부터 빛이 비치게 될 경우에는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릴 때는 오히려 운전자한테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차량들의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안개등도 눈 내릴 때 꼭 켜셔야겠고요. 이제 겨울철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 자기 차 체크할 수준은 다 되시겠지만 혹시 잊어버린 거 있으실까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각종 오일류나 라디에이터 부동액 같은 경우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점 체크를 위해서 비중을 보는데 간단한 도구를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정비소 가서 부동액하고 배터리를 한번 체크하는 게 좋고요. 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특히 이제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차고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교회나 상간지역으로 이렇게 나들이 가실 때는요. 그 안 쓰는 옷가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늘 비상용으로 뒀다가 밤에 주차 후에 배터리를 감싸주는 어떤 요령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라디에이터하고 배터리 그리고 이제 워시액 같은 경우도 눈이 내릴 때 많이 쓰는데 여름철용 넣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얼면서 그 워시액 통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겨울용으로 교체가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히터는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써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히터의 경우는 이제 냉각수가 부족하면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건 후에 바로 히터를 틀면 찬바람이 많이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보통 아침에 출근 시에 시동을 켜놓고 바로 히터를 트는데 그게 그 히터의 수명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소모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보통 4분에서 5분, 경유차 같은 경우는 7, 8분 이후부터 히터를 트는 게 좋고요. 차량이 충분히 이제 뜨거워졌다면 초기에는 좀 강한 바람으로 틀고 전체 온도를 높인 다음에 기타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에 그
그 히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엉덩이 열선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먼저 틀면서 히터는 좀 나중에 트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겨울철 대비해서 트렁크에 뭐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다녀라 할 만한 추천할 만한 물건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면은 체인을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인접이 돼 있어서 그 타이어하고 그 휠 들어가는 틈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전 타입의 체인은 채우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파이더 타입의 이렇게 허브에다가 볼트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그 일반적인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고가이다 보니까 좀 꺼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프레이 체인을 사가지고 구매를 하고 다니는데 보통 스프레이 체인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 원 내외에 구매를 할 수 있고 2번까지 쓰는데 뿌려주면은 한 400m 주행할 때까지 뿌리는 20분까지는 스노우 타이어하고 일반 타이어가 동일한 마찰 계수를 낼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완전히 쌓여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는 2, 3년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노우 타이어가 있고 체인도 다 있지만 스프레이 체인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일시적으로 또 간편하게 쓰기 좋다고 해서 요즘에 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오늘 겨울철에 운전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또 차량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글쎄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인생 기니까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일주일 더 시간 오히려 벌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지금 미뤄졌는데 불안해하시지 말고 준비 못했던 거 더 열심히 보완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시험생들 화이팅 하시고요. 모든 소원 다 잘 이루어지길 바래요. 수험생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컨디션 조절을 또 실패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보다는 일주일의 시간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긴 시간에 비하면 일주일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힘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 일주일이 연기가 됐지만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를 하는데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일주일만 더 파이팅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많이 떨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시험 하루 보는 게 굉장히 크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 그것도 작은 관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시험장에서 그냥 연습 치듯이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연습 치듯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언니 오빠들 힘내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능,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예비 소집을 또 하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예비 소집 2번 하는 수험생들은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요. 지나고 나면은 정말 별것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차분하게 마음 다 잡으셔서 내일 실력 발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서 현재 MBC 문화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MBC 사장실 경영국을 중심으로 수사관 20여 명을 검찰이 투입을 해서 지금 MBC 문화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셀린디온의 Because of You Loved M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서울시가 공원 조성이라든지 좋은 도시를 표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서울역 고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 YTN 뉴스퀘어 근처에 있는 그 상암동 근처에 그 석유 비축기지도 다시 태어나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공원으로 재탄생했죠. 자, 이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공원은 서울함공원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함 하면은 배를 뜻하는 것인데 도대체 배와 공원이 어떤 관련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꾸몄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Sham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리려 했던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창렬 한강 관광사업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함공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함공원은요, 2015년 12월에 퇴역한 서울함하고 오속정, 잠수정까지 퇴역함정 세척을 구상으로 해군으로부터 전시 제공받아서요. 예.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안보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요 관람실은 이제 안내센터가 있고요. 안내센터 내부에 이제 잠수함을 배치해서 그 내부를 뚫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함은 그대로 이제 원형을 보존해서 그 방문객들이 해군 생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에는 이제 안내센터 건물 내부는 한강공원과 한강 이야기, 한강 역사, 선박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예. 뭐 함정이 한강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특별하긴 한데 서울 함공원만의 뭐 특징, 차별성이 있다면요? 다른 데는 이제 안보전시관이나 해군의 어떤 특징적인 걸 부각했다면요. 예. 여기는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와 외국 사람들에 대한 한강의 소개와 주로 이제 과거에 한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삼국시대부터 여러 가지 여기가 주요한 요충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과 이런 것을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함공원, 뭐 한강변에서 함정도 볼 수 있고 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의 손창렬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여전히 근절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실 시공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 부영주택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부실이 이제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화성시가 현장에 시장실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하고 거기서 직접 이제 시장이 부실 시공에 대한 이제 문제 대책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이제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선분양 제도를 하지 않고 후분양 이런 제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화성시장도 건설 현장 근처에다가 대책 상황실을 마련해서 좀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영업 정지 조치를 한다면은 예, 지금 김학무 기자와 함께 경기도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여러모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었던 주제는요, 경기도의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도 차원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화성시장이 강력하게 현장에 찾아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장관,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갈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요. 굉장히 기업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중적으로 우리가 심각해야 될 점은 입주민,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다른 부실 시공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김학무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아직 연결 안 됐군요. 여보세요? 김학무 기자? 네, 예. 경기도가 싱크홀 같은 각종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싱크홀 24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예. 이들 지킴이는 지하 안전과 구조 안전 분야 전문가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기술사와 박사 등입니다. 예. 이들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땅 꺼짐 사고 발생 때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 원인 분석부터 대응까지 관계기관의 초동 조치와 사고 수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또 지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 건설사의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은 지하 20m 이상 터파기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또 그 지하 10m 이상 20m 이하 터파기는 소규모 안전 영향 평가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싱크홀 24 지킴이는 이 법에서 벗어난 10m 미만의 굴착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을 할 계획이어서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싱크홀 같은 땅꺼짐 사고 예방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했고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사라 바렐리스의 윈터송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 수험 날입니다. 수능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오늘 내일 시험 볼 학교에 잘 미리 다녀오시고요. 특히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은 긴장하지 말고 후회 없는 시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